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부 2주차 3차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1차원에서 바뀌는 전자기파, 즉 X방향으로만 그 전기장의 크기나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더 뒤로 가가지고 1차원 파형 혹은 파동의 일반적인 식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먼저 맨 위에 있는 식을 한번 같이 보시죠.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풀사이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풀사이는 0. 요 식을 1차원 파동 방정식으로 우리가 한번 풀면 풀사이 xt를 만족시키는 해의 모양은 저 아래 식과 같이 function of x-ct, 즉 x-ct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x는 x축에서 위치가 되어 있고 c는 빛의 속도, 그리고 t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x-ct의 함수로 표현된 저 f of x-ct는 x축에서 어떤 rigid pattern, 즉 바뀌지 않는 모양이 그대로 가는 그러한 파형의 양상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임의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임의의 패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거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치고 x가 0일 때 최고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x축이 지금 놓여 있고 지금 y축은 함수 f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0일 때는 x가 0일 때 최고점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10이 됐을 때는 0에 있었던 픽이 10c, 즉 빛의 속도에다가 10을 곱한 만큼의 자리로 픽이 이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조금 더 전개해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픽은 오른쪽으로 계속 바뀌겠구나. 즉, 저 패턴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조금 더 전개를 해서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일반 해가 x-c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이 함수가 변수가 x-ct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f'은 이 x-ct에 대한 첫 번째 미분값, f2'은 두 번째 미분값, 두 번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위의 식에서 psi of x, t는 f of x-ct가 될 것이고 이걸 한 번 미분한 값은 f'x-ct인데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가 될 것이고 f2'x-ct는 라운드 x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psi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psi의 t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x에 대한 미분값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 편미분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앞선 식에서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것이 f' of x-ct에 곱하기 -c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 하나에 대한 미분을 한 거에다가 그 변수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x-ct에 대해서 우리가 t를 갖고 미분을 하면 -c가 나오겠죠. 그래서 f' of x-ct에다가 -c를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두 번째 미분값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는 저걸 한 번 더 적용하면 c제곱 곱하기 f2' x-c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것을 파동 방정식의 뒷단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풀사이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f2' of x 마이너스 ct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이번에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풀사이를 한번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써보면 x-c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더 곱해야 되는데 이것은 1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1차 미분인 경우는 f' of x-ct가 될 것이고 2차 미분에 대해서는 f2' of x-ct가 돼서 저걸 그대로 앞단에다가 우리가 대입해보면 0이 돼서 1차원에 대한 우리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즉, 저 파동 방정식의 해로서 우리가 f of x-ct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x-ct의 함수로서 우리가 해를 제공을 했었는데 사실은 x 플러스 ct도 함수로서 제공했을 때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원에서 파동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시간에 대한 미분항 앞에 있는 개수는 c제곱입니다. 근데 c제곱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해는 두 가지 함수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풀사이는 f of x-ct 플러스 g of x 플러스 ct 즉 두 개의 함수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물리적인 의미는 첫 번째 항은 양의 x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파, 두 번째 항은 음의 x축으로 이동하는 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는 그 두 개의 중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숙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x-ct의 함수와 x 플러스 ct의 함수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풀사인은 코사인 kx 곱하기 코사인 kct라는 함수의 모양으로 했을 때 요거 역시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일견 그냥 보면 저 함수는 x-ct 혹은 x 플러스 ct 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저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좀 활용해 보면 이걸 우리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이게 x-ct와 x 플러스 ct의 함수의 조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요. 어째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파를 생각했을 때 특히 1차원 파동을 생각했을 때 전기장은 Y축으로만 변하는 상황을 생각했었습니다. 즉 파는 X축으로 전파가 되고 전기장은 Y축으로만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가 양의 X, 음의 X로 전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장은 Y축뿐만 아니라 Z축으로도 그 성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해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X축으로 파동이 전파됐을 때 Y축 성분 EY와 Z 성분 EZ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 빨간 박스에 있는 식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전기장 E는 X축은 없으니까 0이고 Y축과 Z축이 있다고 하면 0, EY, EZ가 될 것이고 EY는 1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F of x-ct 더하기 g of x 플러스 ct가 될 것이고 E of g는 즉 G축 쪽의 방정식은
대문자 f of x minus ct 플러스 대문자 g of x plus c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생각을 자기장에다 적용하면 B 필드는 역시 X축에는 없으니까 0이고 Y축, Z축이 있다고 생각해서 0, BY, BZ로 표현하고 파동 방정식은 C를 곱해서 C 곱하기 BZ와 C 곱하기 BY로 표현한 다음에 각각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파가 X축으로 갔을 때 전기장 벡터는 YZ 평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전을 하거나 혹은 진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장은 가는 방향에도 수직이어야 되지만 전기장에도 수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양상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파는 전기장 벡터와 자기장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즉 벡터 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장 벡터 E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기장 E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두 번째 방정식이 뭐였었죠? 맞습니다. 델 크로스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입니다. 그것이 맥스웰의 두 번째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양변에 델 크로스 연산을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델 크로스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 크로스 B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왼쪽 경우는 박합 규칙을 이용해서 델 크로스 E가 델 가로 열고 델 닷 E 마이너스 델 스퀘어 E 즉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 규칙이 있었죠. 네 번째 규칙 즉 B 필드의 회전은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네 번째 식을 활용할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전파가 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류는 없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변화만 우리가 놓고 풀면 C제곱 곱하기 라운드 T 라운드 델 크로스 B는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델 닷 E는 뭐죠? 첫 번째 규칙인데 입실론 제로분의 로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이버전스는 자유공간에선 0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항은 라플라시안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2가 될 텐데 오른쪽 항도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없애고 정리를 해보면 라플라시안 2는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가 될 것이고 이것을 직교 좌표계로 표현을 해보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플러스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플러스 라운드 제곱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는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 수식을 잘 들여다보면 아하 이게 3차원에서의 파동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풀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우리가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푼 식이 모든 방향으로 가는 평면파의 조합을 우리가 해로 풀 수가 있고 이걸 동시에 중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해는
바로 모든 임의의 방향으로 가는 평명파의 중첩이다. 이렇게 결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우리는 파동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전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그리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2 이렇게 네 가지 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게 식의 대칭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구나. x, y, z는 아주 똑같구나. 시간축도 우리가 c제곱과 라운드 t제곱을 묶어주면 그리고 부호를 바꿔주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과학자들이 꿈꾸는 일반적인 원리,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식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과학자들이 점점 더 일반화하는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